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 제가 이거 엄청 많이 강조했는데 정말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죠?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적 측량. 이걸 들어가는데, 자, 제가 좀 물어볼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게 땅이 한 필지가 있다고 쳐봐요. 한 필지가 있는데 이 땅을 분할을 한다. 분할. 어떻게 측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럼 땅이 이제 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을 합병을 하고 싶어요. 어때요? 측량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이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한번 말해 보세요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 이 땅에 이제 지목이 원래 전이었는데 이것을 뭐 대라고 지목 변경을 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지적 측량한다라는 것은 뭘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뭘 알고 싶은 거다. 경계하고요. 좌표, 면적. 이거 구하려고 하는 게 지적 측량이거든요. 경계나 좌표, 면적 구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분할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경계가 새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계가 새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자, 합병한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개 필지 여기 72번지고 3번지예요. 이쪽 면적이 400이고 여기도 400이다. 그러면 자, 두 필지를 합병했다라고 할 때 경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가운데 거 지워버리면 되잖아 이거. 여기를 지워버리면 그럼 합병 후 경계가 나오잖아요. 면적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돼요. 더하면. 합병 후 면적 얼마인가요? 800. 측량했습니까? 안 했지. 그냥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합병할 때는 경계가 새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종전에 있는 경계를 그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측량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그럼 지목 변경할 때는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목이라는 게 측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자, 신규 등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신규 등록. 바다 매립해 갖고 새롭게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할 때는 측량하겠습니까? 하겠지. 왜냐하면은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토지를 만들었고 그걸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경계 정하고 좌표 정하고 면적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등록 전환할 때는 하겠습니까? 자, 이거 한다 안 한다?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임야도에 등록됐을 때 그 땅의 축척이랑 지적도로 옮겨갔을 때 그 축척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되지. 축척 변경할 때는 할까요? 자, 한다 안 한다? 이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점유 하고 있는 대로 경계 좌표 면적을 다 새로 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완전히 자, 도시개발 사업 지역을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필지 구획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좌표 면적이 다 새로 정해집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몇 개를 물어봤어요? 7개? 7개 물어봤죠. 그럼 이거 대답할 때 여러분들 외우고 대답한 거예요? 그냥 대답한 거예요? 그냥 대답해 버렸더니 맞아 버렸어요? 그냥 대답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알고 뭐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했더니 맞아 버렸다고. 그래서 난 틀려 버렸는데? 그럼 잘 오셨지. 그럼 뭐냐면 이 지적 측량이라는 게 뭐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국어적 감각으로 물론 이제 내용은 아예 몰라버리면 안 돼. 축척 변경이나 등록 전환 같은 것들은 용어를 몰라버리면 그럼 대답하기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서 답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하겠구나 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법에는 지적 측량의 종류가 13가지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 13가지가 지금 써진 거거든 밑에 박스에.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오고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도 이 시험이 이게 내용이. 그러면 여기 중에 자 일단 제일 위에 지적 측량의 의의라고 써졌지 않습니까? 두 줄로. 자 거기 한번 볼게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자 필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라고 했거든. 자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까? 경계, 좌표, 면적. 그럼 이걸 정해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라고 써 있나요?
거기 써 있잖아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등록을 하거나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 그게 뭐라고요? 지적 측량.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그대로 쭉 읽으면 되는 건데 여기 밑에 이제 종류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여기 있는 걸 지금 다 설명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13가지를 크게 둘로 나누면 그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 색깔이 있어 지금 첫째 줄에, 둘째 줄에. 자, 13가지를 크게 나누면 뭐가 뭐서 나눠진다고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그럼 기초 측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거기 첫째 줄에 나와요. 박스 안에 첫 번째 거. 지적 기준점 정할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측량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 설치할 때는 측량을 보고 기초 측량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가 12가지거든요. 12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세부 측량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 12가지 싹 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세부 측량. 자, 그럼 칠판 봐봐요. 여기서 지금 제가 물어볼 때 아까 분할할 때 하는 측량한다. 그걸 분할 측량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한다. 그러면 신규 등록 측량이라 그래요. 그럼 등록 전환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 그랬어요? 등록 전환 측량. 축적 변경할 때 측량은 축적 변경 측량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측량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다 했거든요. 그때 그럼 그 측량 이름을 뭐라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 측량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이름을 그대로 붙이면은 측량만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명칭이 되는 건데 이 도시개발 사업체 하는 측량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자 뭐라고 하는가?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말해요. 지적 확정 측량. 자 도시개발 사업체에서 하는 측량을 뭐라 그런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오늘 3주째 수업하죠? 그럼 3주차 수업하는 지금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2주 전쯤에 이거 어떻게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내가 저걸 들어봤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349페이지 한번 가요. 349페이지. 여러분 소리가 좀 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약간 울리죠? 이걸로 쓰면서 약간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서. 349페이지 봐보니까 양가로 4번에 맨 위에 찍었잖아요.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 이렇게 나왔어.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지역. 이런 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보고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됐고요. 다시 돌아오세요. 다른 것들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들 넘어가고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경계복원 측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계복원 측량. 여기 나오거든. 그러면 자, 칠판 이제 보세요. 이런 경계복원 측량을 그대로 말해요. 그대로. 무슨 뜻이 같아?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 자, 경계 어디에 있는 경계를? 지적 도면, 지적 공부. 지적 공부에 있는 경계를 어디에다가 복원시키겠어요? 실제 토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토지에다가 복원시킬 때 하는 측량.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경계 복원 측량. 주로 어떨 때 할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13번지 지목이 되고 소유자 갑이고요. 14번지 참고용지고 소유자는 을입니다. 이럴 때 이게 담이야, 담. 이게 담이 이렇게 쳐 있어요, 담. 실제 토지에서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 담이 잘못 쳐졌다. 내 땅이 원래 여기까지인데 이놈이 이렇게 담을 쳤다. 그러니까 내 땅 내놔라 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거 아니, 내 땅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야 그러면 우리 싸우지 말고 측량해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측량해보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따져보자. 그치? 따져보자. 뭘 기준으로 따져보자 그 말이냐. 이제 지적도. 이게 이 필지하고 등록된 지적도 있잖아요. 지적도 지금 이 지적돼 있는 선 있잖아요. 이 선이 지금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측량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지적된 이 선을 실제 토지에다가 나타내보자 이 소리예요. 그래서 기술자한테 맡겨가지고 와서 측량을 해봤더니 여기까지다. 방금 봤어요? 여기까지다라고 지금 해줬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나와버리니까 잘 봐야 돼. 응? 여기 중간선이다라고 지금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면에 있는 경계선을
실제 토지에다가 복원시켜주는 측량이라는 거죠. 이게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그럼 자 이거 했어 지금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자 이 지적도를 정리해요 안 해? 지금 잘 봤지 않았어요? 경계 복원 측량을 했잖아. 그러면 이때 이걸 하고 났을 때 이 지적도를 정리하냐고. 안 하지.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래 담을 정리하지. 담을 아까 까만색이 원래 담이었잖아요. 까만색 담 치우고 이렇게 바꿔놔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계보고 측량을 하고 나서는 지적 정리를 안 해요.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하겠구나. 이걸 담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로 어떨 때 하는 것이다고요? 경계보고 측량을? 싸움 났을 때. 근데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떨 때 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하나 샀어. 땅을 사가지고 이 필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 담이 이렇게 쳐 있다면 담이 이렇게 쳐 있는데 내가 여기다 건물 짓고 싶어요. 그러면 담 쳐져 있으니까 그냥 담 안에다가 집 짓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워버리면 될까요? 안 돼. 뭘 해야 되냐면은 이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그 지적도 있잖아요. 지적도의 그 선을 실제 토지에다가 한번 나타내보는 거야. 그게 무슨 측량이라고요? 경계 복원 측량. 그러면 담 쳐놓은 거랑 딱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요.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서 경계 복원 측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람의 소유권이 위치는 범위는 흰 선이 됩니까? 노란 선이 됩니까? 노란 선인 거야. 저 노란 선이 지적도에 지금 등록된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건물 지을 때 어디에 맞춰서 지어야 되겠어요? 노란 선에 맞춰 지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착공 시공할 때 있잖아. 처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착공 신고할 때가 아니에요. 나 우리 착공합니다라고 신고할 때 그럴 때 이 경계복원 측량 성과가 제출돼야 된답니다. 이게 이 경계복원 측량 해가지고 이 측량 성과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가 측량해 보니까 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공사하랍니다라고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건물 지으려 그러면 이거 하는 거고요. 또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땅을 사서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펜스를 쳐놓고 싶다. 이게 그럴 때도 그냥 내가 내 땅 아무데나 넓게 쳐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면에 있는 선회대로 그대로 내가 내 땅 여기까지다 라고 펜스 찍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뭘 할 수 한다고요? 경계복원 측량. 말 알아들었어요? 그럼 펜스 치려고 경계복원 측량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 공부 정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뭘 해요? 펜스 치지 펜스. 응? 펜스 친다고. 담 친다고 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경계복원 측량이다. 알아들었죠? 워낙 설명을 잘해버렸잖아요. 제가 준비도 많이 해왔다니까 이렇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말했고 다음에 이제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봐봐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말을 그대로 하면 뭐예요? 지적의 현황을 현재 상황을 측량하는 거. 오케이. 현재 상황을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현황? 저게 뭐지? 약간 그렇긴 해. 보니까 뭐라 써있냐면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에 치면 대한지적공사 거기서 나온 지금 이게 하나 자료인데 거기에 지적 현황 측량의 예가 하나가 실려 있었어. 이거 띄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있죠. 이게 무슨 선이에요? 약간 애매한 선, 흐릿한 선. 이 흐릿한 선이 뭐다? 이게 지적도. 지적도 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적도. 그럼 빨간 게 뭐예요? 빨간 게 이게 건물이야. 내가 이 건물을 이 땅에다가 지었는데 이 토지의 이 부분에가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상건축물이라는 게 지금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선이라는 게 뭐라고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 이거라고. 그러니까 내 땅에
지적도에다가 지적도 이 건물을 내 땅의 지적도 경계랑 대비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측량을 해내는 거예요. 이걸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거든. 자, 이건 언제 하는 거냐 보니까 이게 그 사용 승인 받을 때 있죠. 건물 사용 승인 받을 때 그럴 때 이걸 해가지고 제출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 처음에 착공 신고해가지고 건물주를 허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건물 다 이제 준공이 됐을 때 사용 승인 받아야 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해주면서 아 건물이 이렇게 땅에서 지어졌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그 공법 배울 때 건폐율 이런 거 배우셔. 그죠? 이거 지금 건폐율이랑 관계 있지 않겠어요? 그죠? 토지에 얼마만큼 건물이 지어졌느냐. 이거 거의 계산부터 해봐야 돼. 그 범위 내에 돼야 되거든. 허용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겠지.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건물 제대로 지어졌나 이런 거. 그럼 이게 시험에 잘 나왔단 말이야. 되게 잘 나왔거든. 올해 또 나왔어 이게 답으로 나갔단 말이지. 그럼 이게 뭐라고 올해 틀리게 냈었냐? 여태까지 문제에서는 그냥 현황이라고 나오면 이게 현황 측량이라고 찍으면 다 맞았거든 지금까지는. 그런데 자 이게 여기 줄쳐진 부분을 여기를 틀리게 바꿔가지고 올해 나왔어요. 지형도라고 바꿔 지형도. 응? 지상건축물의 현황을 지형도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냥 맞다 틀리다? X야. 그럼 지형도는 뭐예요? 토지의 형태가 나오는 도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낮이가 나오는 거야. 보통 등고선 들어가 있는 거나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높낮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지적도를 그릴 때 지적도는 입체가 나와요? 수평으로 그려요? 자, 좀 전에 이거 지적도잖아요. 그죠? 이 창고 잘 봐봐. 이 14번 창고. 경사가 졌어요? 평평해요? 어? 지금 여기가 약간 경사가 있는 지역에 평평한 지역이에요. 저걸 어떻게 알지? 저건 내가 참 대답을 못 하겠네. 정상이야. 이거만 보고는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적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버리기 때문에 수평으로 그래요. 수평으로. 그래서 여러분 면적 등록할 때 수평면상 넓이가 등록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애초부터 그려놓을 때부터 수평으로 그려버린다고 높낮이가 안 나와요. 지적도나 임야들 아무리 산 있잖아 산. 지금 여기서 관악산을 그려놨다. 관악산 저거 임야도에 제도될 때 있잖아요. 그때 수평으로 돼요. 높낮이가 나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여기서 이 경계라고 표현을 할 때 이게 지적도 및 임야대에 등록된 경계 이거랑 하는 것이지 지형도가 아니라는 거라고. 지형도는 높낮이가 나와요. 이게 잘못된 거지. 올해 이걸로 냈어 지형도.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때는 지형도라고 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보통 지상의 경계 이렇게 해서 냈었지. 이상해. 여기서 지상의 경계라고 말하는 것은 담을 말해요. 담. 이게 담 쳐놓은 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담 쳐놓은 곳과 건물과의 관계를 대비하는 게 아니야. 이 담 쳐놓은 곳과 건물과의 대비하는 게 아니고 지적도 임야도 경계 있잖아요. 이 지적도 경계 아까 이 선이 지적도라 그랬잖아요. 요거랑 대비하는 거라고. 그것이 지적 현황 측량이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방금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 같은 것을 일상에서 많이 하겠습니까? 별로 안 하겠습니까? 많이 하지. 건축행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나오는 거야 자꾸.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적용되니까. 많이 적용되니까 자꾸 나왔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왔거든 지적 현황 측량이. 올해는 정답이었고 작년에도 나왔고. 이게. 그래서 현황 측량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다.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적 측량에 속하는 13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은 좀 자세하게 말했던 것이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복원 측량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봤던 지적 확정 측량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정하려고 하는 거냐? 경계, 좌표, 면적. 이럴 때 합니다라는 거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측량을 할 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지적식 절차.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측량을 할 기술이 있다고 쳐봐. 내가 측량 기술자예요. 그럼 내가 내 땅 자비로 내가 돈 안 들이고 내 땅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까? 어때요? 내 기술은 있어. 그럼 내가 등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이게 A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B가 샀어요. B가 이제 본인이에요.
그럼 소유권을 제대로 해달라고 신청할 때 법무사 때문에 맡기면 법무사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한 80만 원에 쳐봐요. 그 80만 원 그거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세이브하려고 그냥 내가 직접 등기하고 싶다. 그걸 뭐 뭐라 그래요? 오케이, 셀프 등기라 그러지. 셀프 등기? 그럼 셀프 등기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지. 여러분 셀프 등기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 보면은 등기 어떻게 한다라는 게 다 나오거든. 그 샘플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 물론 이제 그 이제 채권 매입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 등기 2번 해봤지만 그 등기할 때마다 한 번씩은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2개 다 채권 매입이었어요. 채권 할인율 적용하는 것 때문에 제가 2번 다 한번 빠꾸라 그러지 빠꾸. 그 보정이라 그러는데 그거 당했단 말이에요. 여하튼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셀프 등기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셀프 측량할 수 있을까?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측량은 반드시 자격이 있는 딱 그 측량할 수 있는 지적 측량할 수 있는요. 딱 정해져 있어 우리 법에가. 그거 외에서 만약에 측량을 하잖아요. 아무리 정확하게 성과가 나와도 무효야. 이게 지적 측량은 지적 측량할 수 있는 딱 정해진 그 단체. 단체라 해야 되나? 거기서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적 측량 수행자라 그러지. 측량을 해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에다가 측량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뜻이 뭐예요? 지적 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이거예요. 지적 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그럼 저기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그게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보통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대한지적공사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의뢰하는 건데 보통 저거 어디 있냐면 구청에 가보면 있어. 이거 좀 시골적이다 하면 군청에 가보면 이거 시청, 군청 구청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이게 측량 의뢰라고 이제 써진 데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 측량해 주세요라고 의뢰하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구청 직원이 아니에요. 여기 이 공사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거기 가가지고 자, 측량을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자는 나는 이렇게 측량하랍니다라고 하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갖고 제출합니다. 이것을 소관청한테 제출하는 건데 여러분 자 보세요. 필지의 경계나 좌표 면적을 원칙은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은 누가 측량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가 하겠지. 원칙은 국가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가 지금 소관청에도 위임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소관청이 그걸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업체에다가 위탁을 시켜놓은 거거든. 측량 업무를. 그때 그게 누가 그 업무를 위탁받았다고요? 수행자가. 근데 그럼 위탁을 해줬으면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독관청인 거야. 지적 측량 수행자의 감독관청이 누구라고요? 소관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측량을 하겠다. 그 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싹 다 계획서를 써가지고 소관청한테 제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행자가 측량을 할 거거든. 수행자가 측량을 합니다. 그럼 측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 결과물이 잘 나왔나? 검사를 받아야 돼. 검사. 우리는 검사 좋아하잖아요. 그죠? 검사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을 것 같아? 찍어봐요. 소관청한테서 받아요. 소관청한테. 그럼 소관청이 감독관청이니까 잘했냐?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로 서류 검사를 끝냅니다. 어쩌다가 측량해서 검사하려고 측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류 검사를 끝나거든요. 그래서 수행자가 했던 그 측량 원본들이 있어. 원본들을 소관청에다 제출해 가지고 검사를 받고요. 자, 검사 다 받았거든. 잘 나왔어. 그러면 측량 성과도라는 게 측량 성과도. 이 측량 성과도를 소관청이요 수행자한테 줍니다. 그럼 수행자가 다시 그걸 누구한테 주겠어요? 의뢰인한테 주는 거지. 측량 성과도가 발급된다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의뢰인이라고 쳐봐. 내가 분할 측량을 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했어. 그럼 제일 마지막에 받게 되는 의뢰인이 받게 되는 게 뭐예요? 분할 측량 성과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등록전환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그럼 뭘 받게 되는 거예요?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를 받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측량을 의뢰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받게 되는 게 뭐라고요? 측량 성과도. 누구한테 받아요? 수행자한테. 여러분 처음에 누구한테 의뢰했어요? 수행자한테. 수수료 누구한테 줬어요? 수행자한테 줬지.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물도 누구한테 받아요? 수행자. 근데 나는 모르지만, 땅 주인은 모르지만 수행자는 그동안에 뭘 했던 거예요? 측량을 했고
그 측량한 성과가 어디 갔다가 소관청에 갔다가 검사까지 받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라고 하고 건네주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절차 이거 되게 복잡하게 느껴집니까? 그냥 무난합니까? 무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쉽게.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해보면은 여러분 이거 쉬우면 쉬울수록 좋은 거죠. 자, 의뢰인이 누구한테 측량해 주세요라고 그랬다고요? 수행자한테 측량해 주세요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행자가 이제 측량을 하죠.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소관청한테 검사를 받아요. 소관청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소관청이 검사를 했잖아요. 그럼 성과도를 누구한테 줍니까? 수행자한테 주죠. 그럼 수행자 다시 그걸 누구한테 줍니까? 의뢰인한테 다시 주는 거지. 이렇게 그냥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만약에 의뢰인이 소관청한테다가 측량 의뢰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올해 시험에 나갔던 거 이거. 올해 시험에 나갔어. 우리 맨날 연습하는 거거든. 중간에 수행자가 들어간다. 그럼 성과도가 나왔을 때 소관청이 직접 의뢰인한테 줘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수행자가 들어간다라는 거. 참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그럼 측량을 할 때마다 항상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검사 안 받는 경우도 있을까?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현황 측량하고 경계보건 측량이 있었잖아요. 그거 두 개는 그게 지적 공부 정리를 안 해. 조금 전에 이거 현황 측량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경계보건 측량할 때는 지적 정리 안 한다라는 말 제가 했죠. 그죠? 그럼 이거 자 지적 현황 측량을 했거든. 그럼 현황 측량이 자 지적도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여기에 지어졌습니다. 라고 측량을 했거든. 이 결과 지적 공부 정리를 해요, 안 해? 자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 지적도에다가 건물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려놓지 않거든. 지적도에는 건물이 어디에 있다고 그려놓지 않아요. 따라서 지적 현황 측량을 하고 났을 때 그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했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거든. 그게 두 개가 뭐라고요? 우리는 짧은 거 좋아해. 현경이에요. 현경이. 그게 뭐라고요? 현경이. 아, 이걸 다 눌러야 돼. 이렇게 현황 측량하고 경계보건 측량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갖고 뭐라 그런다고? 현경이. 현경이는 이게 지적 공부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아. 그래서 측량을 했는데 이 검사 과정 있잖아요. 검사 과정이 안 걸쳐지고 바로 측량을 했고 성과도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뭐가 있다고요? 현경이. 현경이는 검사를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지적 공부 정리를 안 하니까. 진짜 안 하는 이유는 이뻐서. 현경이는 검사를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는다고? 이뻐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방금 진짜로 그냥 외우려고 예뻐서라고 말했지만은 진짜로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적 공부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왜 안 하는지 아까 이해됐어요, 내용? 이런 것을 막 뭐 잊고 있으니라고 집중을 못 하네. 제 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책에다 집중해야 돼요. 그 책 제가 썼다니까. 어? 그럼 책이 더 여러분들한테 말을 잘해요. 제가 더 말을 잘해. 꼼꼼하게 말 잘하는 건 책이에요? 액센트가 없잖아. 이건 저는 막 강조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때 현경이 통과 이렇게 외우시면 돼. 검사 안 받는 거 그렇게 하면 되고. 기본적인 절차는 이건데 만약 이 절차가 약간 불편하다. 그럼 아까 제 동그라미 3개 썼잖아요. 의뢰인, 수행자, 소관청 갔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는 이게 안 나와. 이게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해놓은 것이 지금 칠판에 있는 그림이고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의뢰인, 수행자, 소관청 갔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아듣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여기서 이거 여러분 생각에 항상 우리는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측량하는데요. 한 얼마나 기간이 소요가 될까요? 일주일에서 2주일? 약간 좀 폭을 길게 잡긴 해봤으면 맞아버렸어. 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할 때요. 측량할 때 기간이 있고 이때 검사할 때 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이제 밑에 박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는 굳이 지금 봐봐요. 375페이지 지적청 절차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줄은 안 치겠습니다. 따로 줄은 안 치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다 지금 나왔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거기 보충 보시면 지적청 기간이라고 써진 거 있어요? 이제 여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칠판 보시고 규정이 3개가 있는데 자 지적 청량에서요. 자, 청량 기간은 5일로 하고 청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이 청량할 때 이 청량은 무슨 청량을 말하는 거냐? 지적 청량할 때 청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이렇게 돼 있을 때 저기서 저게 뭘 말하는 거냐? 그럼 방금 이 그림에서 청량을 의뢰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청량은 뭐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분할 같은 거. 아까 앞에서 13가지 중에서 기초 청량 제외하고 나머지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내가 분할 청량을 의뢰를 했어. 분할 청량. 그럼 이 절차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청량 기간 며칠? 5일. 검사 기간 4일. 내가 만약에 등록 전화 청량을 의뢰했어요. 그럼 이 절차로 가는 거예요. 그때 청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내가 신규 등록 청량을 의뢰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똑같이 절차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5일, 4일 해서 이때 이 청량은 지역이나 종류 불문하고 똑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여기 자 대방동에서 청량을 하거나 여의도에서 하거나 연평도에서 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소리야. 똑같은 내가 분할 청량을 하는데 대방동에서 분할 청량하든 연평도에서 하든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분할 청량을 하든 등록 전환 청량을 하든 간에 기간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그런가? 라고 이렇게 수긍이 갑니까? 아니면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쪽이에요? 말해봐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건 아니 연평도는 들어가는데 배 시간도 엄청나는데? 혹시 그런 생각 했어요? 잠깐? 안 했어요? 전적으로 저를 믿었어요? 합격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합격한다니까? 그래서 이거 봐봐요. 자, 내가 동지역에서 분할 청량을 했다고. 그럼 청량 기간 며칠? 검사 기간 며칠? 오케이, 5일 4일이야. 이거. 두 번째. 자, 면 지역에서 이거 시골 지역이라 그 말이에요. 분할 청량했어? 그럼 며칠이에요? 오케이, 5일 4일. 그다음에 3번. 동지역에서 등록 전환 이제 청량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기간 며칠? 5일 4일. 오케이. 그다음에 4번. 읍면적 등록 전환 청량했다. 어때요? 5일 4일. 이제 지겨워졌죠, 이제. 그다음에 5번째. 동지역에서 경계보건 청량 며칠이에요? 항상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긴장이 풀리면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안 받아 검사를. 현경이 검사 안 받잖아요. 검사를 안 받지. 청량 기간만 5일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거 읍면적 경계보건 청량 며칠이에요? 오케이, 5일 이렇게. 그래서 이 지역 종류 불문하고 청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이긴 한데 그런데 현경이는 검사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현경이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돼 있는 거지.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번 규정은 좀 쉬워요. 무난한 거고 이건 나오면 여러분 그냥 맞춥니다. 근데 자, 이거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내가 땅을 소유해.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데 이 사람이 내 땅, 자, 분할 청량해 주세요라고 의뢰했다고 쳐봐요. 그럼 분할 청량 의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럴 때 그 청량 기간 며칠이 걸리겠어요? 5일 4일. 그렇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이 주변에 청량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이 있다는 전제예요. 이 기준점이 있으니까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청량할 거란 말이에요. 청량할 때 여러분 그냥 막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청량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겠죠. 그럼 만드는데 기간이 어떻게 돼요? 만드는데 기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이 땅 주인 A가 수행자한테 가가지고 내 땅 분할 측량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했거든. 그럼 수행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조사해 보더니 당신 땅 주변에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럼 기준점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만드는데 날짜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렇죠? 얼마나 더 걸릴 건데? 이제 그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하는데도 졸리는가요? 와 신기한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엄청 재밌지? 재미가 없나?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 월드컵을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재밌나? 와 일본이 독일을 이겨버리네? 쟤들 일본 엄청 잘 차네. 막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축구가 뭐지? 그 손으로 던지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안 나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도 재밌어. 얼마나 집중이 잘 되겠어. 근데 졸고 있다. 신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A가 이제 내 땅 분할 측량해달라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때 수행자가 당신 땅 주변에 기준점이 없다. 이러면서 그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기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땅 주인은 속으로 뭐가 겁나겠어?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 생각할 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건 지가 안 내. 기준점 막는 것은 원래 국가가 하는 거라 이게 땅 주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알아서 지들이 부담하는 거고 땅 주인은 그러면 그 돈을 안 내도 되니까 그건 안 내도 돼. 그러면 기간 얼마나 더 걸리나 이제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규정이 두 번째 규정이야. 이거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한 분할 측량 그런 거예요. 여기서 분할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해 가지고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자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라고 써 있거든. 자 여러분 이 규정을 읽고 그 말인데 해석이 잘 되세요? 무슨 말 같아요 이거? 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 말이 뭐냐면 자 이게 기준점 5점, 10점, 15점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때 질문이 들어왔어. 선생님 갑자기 왜 측량할 때 갑자기 점수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저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제 아는 거야. 제가 이런 것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그럼 왜 점수라고 그랬냐? 기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준점.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점, 2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준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5개란 소리야. 이게. 그럼 15점까지는 여기 15점 이하는 며칠이라고요? 4일. 4일. 그러니까 15점까지는 어떻다고요? 4일에 걸다고 말이야. 그럼 15점을 초과하게 되면은 하루씩 플러스하라는 소리거든. 이 4일에다가 자 여기까지 4일에다 하루를 더 돼야 하니까 5일. 이렇게. 그다음 이 구간에서는 6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다시 봐보면 자 4일이라고 쉼표가 나오거든. 어떻게 하라는 4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여기다 뭐가 지금 생략돼 있는 거예요? 자, 4일로 쉼표 나오고 초과할 때는 15점 초과하는 4점마다 1을 가산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가산한다라는 말이 더하라 그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가산한다. 어디다가 가산하라는 소리예요. 자, 이거 잘 보고 말해봐요. 지금 이 규정이 쭉 전개됐잖아. 그럼 여기 기준점을 설치해가지고 측량 또는 검사할 경우에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가산한다란 말이에요. 4일을 가산한다. 어디다가? 어디다가? 이거야 이거. 여기다가 가산하라는 소리지.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까 땅 주인이 내 땅 분할 측량해 주세요 라고 의뢰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행자가 그걸 보더니 이거 땅 주변에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12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해봐요. 12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12점 만드는데 며칠 걸려요? 12점이니까 지금 여기잖아요. 12점 여기 10점이야. 그럼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4일. 이 4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4일이 더 걸립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뭐에다가 더 걸린다고?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분할할 때 그거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만드는데 4일이 더 걸립니다 라고 말해 주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게 수행자가 설명을 해주는데 당신 거 그거 주변에 기준점이 없는데 내가 한 7점을 설치해야 된다. 7점.
그럼 며칠을 가산해야 돼요? 7점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15점까지는 다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그냥 4일인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물어볼 때, 당신 거 기준점이 좀 멀리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만들어 오는데 한 17점을 설치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17점이니까 며칠 가산되는 거예요. 15점까지는 4일이지만 초과하면 4점만 하루씩이거든. 그러니까 17 여기란 말이에요. 17점 여기. 그러니까 며칠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전부 다 5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6점이든 18점이든 19점이든 간에 다 이 구간 안에 있잖아요. 구간 안에 있을 땐 전부 다 하루씩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플러스가 되니까 5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 뭐 22점을 설치해야 된다. 22점. 그럼 여기잖아요. 그럼 이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며칠이고요? 여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라고요? 측량 의뢰를 받았는데, 수행자가 의뢰를 받았는데 주변에 기준점이 없어. 없어가지고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라고 땅 주인한테 설명을 해. 그때 그 기준점 만드는데 얼마나 더 걸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오케이. 자, 이게 두 번째 규정이고.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평도에서 측량을 하나, 여기 대방동에서 측량을 하나, 그 지역 관계없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이상한데? 서기 지금 강원도 설악산 쪽에 있는 경사 막 엄청 심하고 가기도 불편한데 거기 측량할다. 대방동하고 측량경이 똑같다 그래요.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납득이 갑니까? 약간 좀 이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규정. 자, 의뢰인과 수행자 서로 합의해가지고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따른다. 그러니까 합의한 것이 더 우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전체 기간에 4분의 3은 측량 기간을 하고 4분의 1이 측량 검사 기간을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어때 말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20일로 합의가 된 거야. 20일로. 그럼 20일로 합의가 됐으면 측량 기간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돼 버려요? 4분의 3이 측량 기간,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니까 자 20일로 합의를 했어? 그럼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요? 15일. 검사 기간은 5일. 그럼 만약에 40일로 합의가 됐으면 그러면 30일, 10일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22일로 합의가 됐으면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요. 27일로 합의가 됐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계산하기 딱 떨어지게 4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나왔지 뭐 애매하게 뭐 저렇게 묻질 않아요. 이렇게 혹시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퇴출시켜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해서 딱 숫자로 물어봤던 게 20하고 40 저렇게 물어봤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측량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라고 봤는데 잘 알아들었죠? 분위기 좋은데 조금 더 해볼까요? 안 할라 했었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게 기준점 설치할 때는 측량 기간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측량 기간만. 그럼 이거 검사 받아요? 검사 안 받아? 기준점 설치할 때도 검사 받아요? 과유불급인데 괜한 거 더했다가 또 아는 거 헷갈려 버릴 수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 측량할 때하고 측량 검사할 때 같이 나옵니다. 이게 측량 또는 측량 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15점까지는 4일이고 초과하면 4점마다 하루씩 플러스를 했잖아요. 그때 측량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할 때도 검사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2점을 설치하려고 그럴 때 측량 기간이 4일 했잖아. 그럼 검사할 때도 며칠이 걸려요. 똑같이 4일이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 22점 설치한다. 22점. 그럼 측량할 때 며칠이 걸린다고요? 6일. 검사할 때도. 며칠? 6일이라고. 4일은 아까 검사할 때 4일이라는 것은 아까 분할 측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세부 측량할 때 적용되는 거야. 이 규정. 이거라고 이거. 이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야. 이것은 세부 측량인 거고 지금 이것은 기준점 만드는 거예요. 기준점. 내가 분할 측량을 하려고 등록전환 측량을 하려고
근데 그걸 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없는데 기준점을 만들 때 얼마가 걸리냐. 이건 땅준이 돈 드는 거. 돈 내야 해주는 거. 이건 국가 가는 거. 돈 안 낸다고. 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어? 1번은 돈 내는 거. 2번은 돈 안 내는 거. 지들이 해주는 거야. 기준점이 없으니까 지들이 해주는 거라고. 그럴 때 그거 얼마나 걸리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것은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이었지만 얘는 똑같다고. 측량기간, 검사기간이 동일해요. 그래서 방금 말했을 때 이거 나왔을 때 이거 뭐 여기까지 4일 또 하루 추가 이랬잖아요. 이게 측량할 때만 이 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검사할 때도. 검사할 똑같이 이 표가 적용돼. 알겠어요? 잘 알아들었으면 좋은데 만약 못 알아들었으면 넘어가면 되고 대신에 1번하고 2번 차이를 알아야 돼. 규정 차이를 알아야 돼. 그 규정 차이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거든. 1번은 어떤 거라고요? 오케이, 돈 내는 거. 2번은 돈 안 내는 거. 아, 제가 처음 사용했던 말인데 괜찮은 것 같아. 1번은 땅주인 해달라 해서 돈 내는 거야. 그것은 5일, 4일이고 돈 안 내고 국가 가는 것은 똑같이 그냥 똑같아.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 날짜가 동일한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기준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간은 더 걸려. 검사기간도 똑같아. 똑같아. 이건 5일, 4일 아니에요? 얘는 날짜, 기준점의 숫자에 따라 갖고 날짜가 올라가고 검사기간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지? 돈 안 내니까 그냥 얼마가 돼도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측량기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고 올해는 그냥 규정 하나 나왔어요. 이거. 이 규정 하나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 때는 막 이거 사례형까지 막 엄청 열심히 하거든. 사실 그렇게 나온 적이 거의 없어. 준비는 막 타이트하게 하는데 규정은 출제된 거 보면은 좀 약간 헐겁게 나오는 데가 옆 파트예요. 옆 파트.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히 눈빛들이 보니까 기분이 좋아 보여. 알아듣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좋은 기분 살려가지고 쉽시다. 쉬었다가 적부심사라고 써진 부분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